윤석열 후보의 정치색이 좌파일까, 우파일까, 아직 잘 모르겠죠. 국민의힘 4강이라고 하는 그 경선 후보들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는 확실히 우파입니다. 그래서 중도 쪽의 지지를 받으려고 파란 준표가 됐죠. 유승민 후보는 어떤가? 유승민 후보는 우파이면서 중도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파이면서 경제정책을 좀 좌파스럽게 하기 때문에 좌파스럽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애초에 좌파면 좌파가 좌파스러운 거 비판받겠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좌파인데 좀 중도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4강에 들고 나서 그냥 넓게 정의당계라고 할 수 있는 진중권 씨, 권경혜 씨,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는 안 된다, 홍준표가 되면 이재명 찍겠다, 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들이 원희룡 후보하고 함께 협조해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원희룡 후보가 좌파 중에 중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색깔이 무엇인가?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서결이형, 술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졌죠. 학생 때 주위 사람들에게 술도 잘 사주고 잘해주는 사람이었다. 검사 때 선후배, 부하들에게 술 잘 사주고 잘해준 사람이었다. 이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보면 김건희 씨하고 장모에게 영향을 받았다 싶죠.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 이런 거는 발벗고 나서서 아니다, 그 사람들은 정당하다, 이렇게 아주 강렬한 그런 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반면 자신의 그 친부모 윤기중 씨라든지 자신의 모친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는 그 천공스승이라는 유튜버가 윤석열은 내 공부하는 사람이다, 내 제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처럼도 보이죠. 이 천공스승이라는 유튜버의 말하는 법을 보면 이거는 1, 1.5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많은 거, 적은 거, 또 많은 거, 더 많은 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더라, 그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정치색은 잘 보이지를 않는데 윤석열 후보의 과거 행적을 한번 몇 가지 짚어보기로 하죠. 그는 적폐청산을 한 인물로 유명하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청산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씨하고 대립하고, 그러면 이걸 우라고 할 것인가? 어쨌든 그 좌와 우로 볼 수 있는 성격이 둘 다 나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래에 보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 하는 그 세력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강남역 시위에 윤석열 후보가 지나가면서 보고 갔다, 이런 말도 나왔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광주 5.18 유공자 세력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게 정반대인 것 같은데 그 5.18 유공자 배지도 윤석열 후보가 달았습니다.
이러니 양쪽이 다 있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자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에 쭉 몇몇 두드러지는 사건들을 보고 정리를 한 결과 아마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러면 또 사람들이 덜 좋아하죠. 손에 쓴 임금 왕자도 이걸 3번이나 썼다 하는 것은 달면 계속 먹는다. 이걸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욕먹으니까 바로 그만뒀죠. 그래, 쓰면 뱉는다. 이런 면에서 천공스승도 입에 쓰면 바로 버릴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특징하고 연결지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고 보니 윤석열 후보가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분야가 바로 변호사라는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왜 변호사하고 안 맞을까? 그거는 변호사가 뭡니까? 자기가 남에게 맞춰야 되죠. 의뢰인에게 맞춰서 의뢰인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는 할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는 못하는구나.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고백한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문재인 씨에게 충성을 한 적이 없다. 법에 있는 대로 했다. 그 적폐 수사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심하게 했느냐 하면은 번번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겁니다. 수술대 위에 박근혜라는 인물이 누워 있으니까 그냥 배를 갈랐다. 조국이라는 인물이 누워 있으니까 그냥 배를 갈랐다. 이거죠. 영웅은 아닌 겁니다. 영웅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자면은 이런 대단한 인물들을 수술실에 데려와서 수술대 위에 눕힌 사람들이 되겠죠. 그게 악이 됐든 선이 됐든. 우리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를 영웅이라고 하지, 그 전쟁터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영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팔을 자르고 이런 거 하는 외과 의사를 영웅이라고 하지 않죠.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후보하고 관련지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조국 청산이라든지 하는 것도 내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거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검사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잉크색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무래도 단정한 검은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 검사의 분위기가 참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꽤 긴 기간 검사로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정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이런 모습은 참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 장관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두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떼어낸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왜 그랬는가? 이제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비워놓고 고립을 시키면 상당히 무능력해지는 인물이 윤석열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구나 싶죠. 왜냐하면 이게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가진 게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윤석열 씨는 자기 색, 자기만의 잉크색, 자기 잉크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 자기 잉크가 없는 필기구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 짤주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불어로는 포슈, 그리고 영어로는 파이핑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제과점에 가면은 그 빵 만드는,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무슨 비닐봉지 같이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속에 뭘 넣고 케이크에 이렇게 생일 축하 글씨도 쓰고 하죠. 그걸 짤주머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짤주머니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주머니에 뭐를 담고 짜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색깔도 다르고 아예 나오는 물질도 다르고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 짤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이 짤주머니에는 어떤 정치색이 들어갔을까? 이걸 보면 되겠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현재 보수 쪽에 와 있다고 하니까 지지 세력은 PK 쪽에 많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의 캠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중심 세력은 호남이 중심이고 진보좌파가 위주다. 그러니까 몸은 영남이고 머리는 호남이다. 또 두 가지가 다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죠. 2021년 5월 29일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33인 포럼이 출범을 합니다. 여기에 송상현 교수 그리고 진중권 씨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이때 행사에 참가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7월 12일에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찾는다. 그러면 이게 포스트 문재인인 거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호남의 새로운 정치 세력 연대를 위한 원탁회의. 원탁회의가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알고 있죠. 역시 포스트 문재인을 준비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윤석열 씨를 문재인 시대의 승계자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24일에는 싱크탱크 이준모가 출범을 하는데 그 좌장이 현인택 씨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24일 내내 미래비전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캠프 내부에 들어있는 싱크탱크입니다. 캠프 안에 있는 것이죠. 여기 위원장이 김형기, 간사가 이철우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하면서 현재 그 인터넷 매체 썬데이 타임즈라고 하고 유튜브 옥탑방 TV 그 같은 인물이 진행을 하죠. 이게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고 방송하는 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1일에는 중도 탈진보 그룹인 공정개혁 포럼이 출범을 합니다. 발기인만 200명 정도가 되고 이 대표 역시 김형기 씨입니다. 이러고 보면 김형기 그룹이 윤석열 캠프의 좌심방이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윤석열 캠프, 윤석열 후보의 머리에 해당되는 이들은 문재인 씨보다 더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룹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더 무모하다 혹은 더 무식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그 사상적 중심은 친노무현의 네오막시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헌법을 개정하는 거 오케이다. 뭐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돌출합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과거의 반정부 활동을 정통성을 인정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좌우의 모습이 다 보인다고 했죠. 과거 산업화의 공적도 역시 인정을 한다. 뭐 지나간 거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윤석열 후보의 그 짤주머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체리잼, 딸기잼, 토마토 케찹, 고추장, 이런 게 들어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중은 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잼이다. 뭐 이러는 셈이죠.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그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짤주머니다 그랬는데, 자기의 잉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지킬 것도 없습니다. 철학도 없고 신념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는 것 자체는 문파라고 할 수 있고, 사는 것 자체는 조국시하고 동족입니다. 그게 원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이 없으니까 보수의 텃밭에 와서 잘 놀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보면 그래서 왼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오른손에는 불경을 들고 입으로는 천공스승,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짤주머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허황되고 부정확한 생활이 몸에 밴 보수들은 윤석열 후보는 통이 크다. 뭐 좌와 우우 같은 것은 넘어서자. 이러면서 지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현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의 짤주머니에는 딸기잼이 가득하고 이거를 우파에서 극우까지 지지합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우파와 우파에서 극우까지, 또 따지면은 뭐 좌파에서 극좌까지 이렇게 지지하고, 특히 우파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짤주머니는 속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간이 가면서 짤주머니 색깔이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10월 11일 무등일보가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서 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10월 10일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정치인들은 호남을 찾을 때마다 김대중 정신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조하면서 계승하겠다고 말을 한다. 민주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고, 그리고 11일 광주에서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수십 년간 이곳 광주가 자기 나와바리인 것처럼, 자기 지역인 것처럼 해왔는데 뭐 해준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겠죠. 이 말을 보고 윤석열 후보는 반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역시 포스트 문재인이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10월 13일 제주에서 국민의힘 그 토론이 있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이거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완전한 자치분권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사람과 자본과 물류의 이동이라는 게 많은 장애에 부딪혀 있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아직 구현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고, 이 사람과 자본과 물류의 이동이 장애에 부딪혔다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아직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도한 민주당뿐 아니고 국민의힘 당도 야당으로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리 당도 아니고 제3당을 보듯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기에게 이랬답니다. 당신이라도 나와서 좀 바꿔봐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도 좀 바꾸고 정권도 교체하고 국가도 좀 정상화를 시키자 하는 이런 국민의 바람과 요청을 거기에 따라서 정치에 나왔다. 이 사람은 탈국민의힘이라는 인상이 상당히 짙죠. 어차피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지금 중도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이 짤주머니에 있는 색깔이 그렇게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착시 효과다.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도 정권을 가져오는지 못 가져오는지 하는 건 두 번째 문제다.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게 낫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 지금 4강에 올라온 다른 후보들이 펄펄 뛰고 있죠. 당내 경선에 나온 후보자가 당 해체를 주장하는 거냐. 이렇게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거야 어떻게 되겠지만 이걸 보면 만일 이번 경선에서 떨어지면 윤석열 후보는 불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이 유행이 그렇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2년을 털어도 뭔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자기는 흠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지금 자기 빼고 3명을 말하는 거죠. 겁이 안 나니까 안 털었다. 윤석열은 겁이 나니까 2년 동안 털었고 다른 후보 3명은 겁이 안 나서 여태 안 털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명 중에 누가 우리 당 후보가 된다면 그거 일주일도 안 걸린다. 자기는 2년 털어도 안 나왔는데 이 3명은 앞에 나서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바로 구속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약점이 있으니까 민주당의 무도한 독주를 견제 못해왔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도 안 걸립니까? 홍준표 잡아놓고 유승민 잡아놓고 원희룡 잡아놓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거는 대단한 허풍이 아닙니까? 결국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경선 기간 뭐 한 달 그 정도만 대중을 속이면 된다. 이제는 정말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는 여론전 하겠다는 선포인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나머지 후보들의 먼 과거 문제 삼을 것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인터넷 댓글러들이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흑색선전이 시작된 건가? 그거 하겠다고 공포를 한 건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 도당 회의실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당을 버렸다. 아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은 지자체 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그런 거 되고 싶은 사람이겠죠. 지금 자리가 없다면. 그런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을 바로 버려버리는 윤석열 후보. 정말 쓰면 바로 뱉어버리는가. 아무리 그래도 당 정체성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나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는가 싶죠. 이게 참 다른 겁니다. 주인과 객은 역시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유승민 후보 참 많이 미움받죠. 따지고 보면 유승민 후보는 이 보수정당에서 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힘 이 당에다가 뼈를 묻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묘자리 하나는 이미 남겨주고 있다. 집안이니까. 또 유승민 후보가 미래통합당 이후로 이 당의 시조이기도 하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역시 남인가 보다 이런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모조리 다 비판을 했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 정치해온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비난 수준으로 보입니다. 보수당은 당연히 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윤석열 후보가 무색 무취의 짤주머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현재 그 짤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액체가 벌건 것들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정치색이 무엇일까 이모저모로 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